이제 짧게 할 겁니다. 일단 제가 가장 강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명쾌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라는 과목의 특성상 좀 어떤 문제들이나 어떤 선택지는 애들을 좀 설득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애들이 뭔가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정답을 도출해낼 때가 많아요. 저는 애들이 좀 이제 왜 이게 정답인지를 좀 끄덕끄덕하게 좀 강의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동아고 1, 2학년, 덕소고 1, 2학년, 와부고 2학년 이렇게 이제 수업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동아고 1학년 같은 경우에 이따가 이제 강민지 쌤이랑 같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덕소라는 학교에 관해서만 좀 주의 깊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학교별 경향은 사실 덕소고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라서 동아고는 이따 할 거고요. 일단 덕소고라는 학교는 사실 시험이 좀 쉬운 학교예요. 그래서 일단 평균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어과 점수 평균이 70점 아래로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높으면 한 77점, 뭐 낮으면 한 72점 뭐 이런 상태로 애들이 되게 문제를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표준 점수를 표준 편차를 봐도 보통 표준 편차가 이제 높은 시험들이, 그러니까 고득점이랑 이제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 편차가 좀 심한 건데, 저 친구들은 10점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 맞는 친구랑 그리고 9등급 맞는 친구랑 편차가 그리 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배점도 보시면 3.2, 4.4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배점도 사실 뭘 틀렸느냐에 따라서 이제 배점이 좀 갈릴 수 있어서 상당히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다산거나 한육고처럼 꼼꼼히 많이 요구되는 학교입니다. 일단은 교과서 외에 문항이 26문항은 고정은 아니고요. 뭐 25문항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변하는데, 특이점이라고 할 만하다면 교과서 이제 창비를 쓰는 교과서의 18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년도에 이제 모의고사 범위를 출제를 하시는데, 저거는 대부분 이제 고전시가 고전산문 문학 쪽 파트를 이제 출제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선택지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내신스러움이 많이 있고요. 애들이 좀 암기를 충분히 했다 맞출 수 있는 어떤 선택지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들어가는 게 18문항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준비해온 자료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만든 거거든요. 문법 7문항, 의문 파트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11문항은 교과서 지문지 뭐 독서도 하나 들어가고요. 화작 지문도 들어가고 문학 지문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문이랑 선택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난이도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수능형 보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있다는 얘기는 일단 읽어야 되는 부담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보기를 가지고 또 추론해야 되는 어떤 선택지 간의 연결성을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전체에 한 2-3문항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마저도 대부분 선택지가 좀 짧거나 아니면은 그 수능형 문제는 지문과 보기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판단하게 묻는데, 저기는 그냥 좀 암기를 했을 때도 충분히 가능하게 정보를 여러 개 묻지는 않는 그냥 간단한 위주로 문제를 내고요. 문법이 보기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저거를 좀 착각하면 안 될 게, 읽을 게 많아서 어렵다가 아니라 아는데 또 적어준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또 알려준다. 그 말은 상당히 친절하다. 그래서 틀릴 게 없다 정도, 쉬운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요. 변별력을 주는 문제들이 한두 문항 정도는 있어요. 제가 오른쪽에 준비해 놓은 건데요. 저게 이제 보기가 되게 상당히 길지만, 저 보기가 아까 말씀드릴 대로 뭘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애들이 다 아는 걸 다시 한번 친절한 예시와 함께 적어 놓은 거라서 애들이 뭘 몰랐던 친구들도 저것만 가지고도 풀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일단 분석을 한 다음에 A부터 E까지 선택지 하나하나 이렇게 조건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조건은 조금 애들이 좀 헷갈리거나 까다롭게 출제가 돼서 저거는 좀 틀릴만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1등급을 제가 이제 컷을 찾아봤더니 사실상 하나 틀린 거면은 1등급이 좀 어렵다고 느껴져요. 한 문제만 틀려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문제가 워낙 쉽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하나 틀리면 안 되는 정도의 난이도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다 맞추는 정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차가 적어요. 그러니까 적다는 얘기는 등급 컷 간에도 이제 점수 폭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이들이 이제 등급을 고득점을 맞으려면 거의 100점을 노리고 실수 없이 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객관식만 나오다 보니까 서술형으로 감점 요인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꼼꼼함이 많이 요구되는 학교가 덕소고라고. 부분 감점 이런 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만 있기 때문에. 객관식이니까. 객관식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죠. 감점 요인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덕소고가 이제 제가 맡게 될 학교고요.
이제 수업 구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업을 4시간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국어 전문 학원을 저도 많이 이제 해봐서 알지만, 보통 이제 국어 전문 학원이라고 한다면, 클리닉을 중간에 한번 부르는 게 좀 크거든요. 근데 클리닉의 이제 효과는 아이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뭔가를 풀리게 만들고 점검한다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이 학원을 찾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으려면 아이들에게 학원이 해줄 수 있는 건 3가지거든요. 뭔가 공부할 거리를 주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걸 점검해주고 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할 거리를 들고 일주일 동안 이제 집에 가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중간에 굳이 학원에 와서 풀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어서, 클리닉 때 이제 1시간 정도는 아이들이랑 1대1로 그 숙제 해온 거 플러스 테스트, 질문 이렇게 이제 학원에서 1시간 정도는 소화를 합니다. 선생님이 직접 클리닉까지 관리해 주시는 네, 거예요? 저는 이제 클리닉을 할 때는 이제 조교쌤을 시키지 않고요. 제가 직접 다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 수업 때는 숙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숙제, 저도 이제 국어 이 전문학원에서 많이 해봤지만, 본 수업 3시간을 숙제 점검을 하는 학원들이 있긴 해요. 물론 선생님들의 이제 커리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러면 숙제를 열심히 해온 친구들이 들을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숙제를 열심히 해온 친구들은 결국 이 숙제 분량에서 선택지 하나, 뭐 개념 하나, 문제 하나가 어려운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클리닉 때 소화를 하고, 본 수업 때는 접근법, 방법, 새로운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구성을 하는 편입니다. 교재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제가 만들고요. 내신도 마찬가지고 정규 교재도 마찬가지고 다 자체 제작 교재를 사용합니다. 근데 자체 제작 교재는요, 내신 교재는 학교별 특이점이 좀 들어가야 되겠고요. 정규 교재는 저는 좀 난이도가 높은 걸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유는 아이들이 독해력을 챙기려면, 아이들이 자기가 읽었을 때 대충 읽어서 정답이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독해력을 챙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평가원 위주로, 고3급 위주로 평가원에서 다뤘던 것들을 좀 해서 평가원의 기준을 좀 잘 챙길 수 있게끔 교재 구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국어가 일주일에 한 번만 듣다 보면 일주일과 일주일 텀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누구는 이제 뭔가를 까먹고 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규 수업 때는 어떤 개념이 한 파트가 끝나면 그걸 복습 영상을 주중에 한번 올려드릴 거고, 내신 수업 때는 매주 수요일에 목요일날 제가 한 10분 내외로 해서 수업에 대한 얘기를 복습 영상을 짧게 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걸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와보고 동하고 할 때 애들 매번 올렸었는데, 애들이 이제 그 조회수 보니까 조회수도 많이 높았고. 아, 유튜브로 올려주셨나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애들이 만족도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는 깜짝 놀란 게, 선생님께서 이게 뭐 솔직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와부고하고 동아고를 작년 이제 여름방학 이후로 이제 맞습니다. 기존에 수업하셨던 선생님 수업을 인수인계를 받은 상황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중간에 선생님이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까 학원을 이게 그만둘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계기를 저희가 제공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첫 수업 들어보고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전원 다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실제로 뭐 동아고 와보고 전체적으로 성적 향상으로 많이 이끌어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참고로 선생님 자랑으로 그 당시에 뭐 제일 등급이 올랐던 친구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동아고 같은 경우는 3등급도 없었어요. 다 4등급, 5등급을 맞고 이제 온 친구들인데, 네. 그 친구들이 이제 국어적인 센스는 다 있었거든요. 네. 모의고사 등급을 좀 나오는 친구들이라서 이번에 이제 결국 기말고사 시험에서 1등급 찍은 친구들이 있고, 네. 2등급 찍은 친구들도 꽤 나왔습니다. 정말요? 네. 4등급 원더였던 친구들이 대부분 1등급, 2등급으로 올랐다. 네. 이게 사실 뭐 아무 선생님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시간과 열정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하고 저는 그런 케미가 잘 맞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 지금 조성민 선생님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좀 호응을 들어보니까 저게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사실 뭐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모의고사가 이제 경기도권도 3월에 보게 됩니다. 올해 좀 바뀌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애들이 원래 모의고사를 6월에 보고 11월에 보다 보니까 사실 1학년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되게 멀게 느껴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산모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윈터라는 걸 들었다면, 겨울방학을 잘 보냈다면 자기가 지금 얼마쯤 공부가 되었는지를 좀 궁금해 하거든요. 그걸 이제 전국 단위로 놓고 등급으로 내는 거니까 저게 내가 공부를 했으면 점수가 좀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 때 이제 좀 등급을 맞으려면
한 3주 정도는 모의고사를 좀 바짝 풀이하는 전략을 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네 번째 주차부터는 이제 중간고사 한 6, 7주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제 학교별 내신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끝나고 나면 이제 기말고사 이제 7, 8주 정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까지는 다시 2학기 대비를 할 텐데, 그러니까 보통 내신과 내신 사이에서 정규 수업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여름방학 같은 그런 짧은 시간에는 2학기에 다룰 것들을 미리 수능 형태로 다뤄주는 게 좋습니다. 내신을 또 한다가 아니라 2학기 때 다룰 작품이나 갈래나 아니면 중세국어 같은 좀 특이한 부분들을 수능에서 어떤 큰 틀에서 정리를 해주면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이따가 동아고 얘기를 드릴 때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뭐 팀장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올해 저는 정말 기대가 크거든요.